제가 청문위원을 7년 동안 아주 자주 하는 편인데, 이번에 노정희 후보자만큼 이게 자료가 자주 안 오고 전화도 안 되고 이런 건 처음 봤어요. 5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해암요양병원 그 건물 첫 매입 시 이전 소유자로부터 이양받은 7억 6천 농협대출금 이자율하고, 이게 담보로 대출되어 있으면 담보대출 서류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 중소기업 지원 대출 관련해서 이 아마 상품이 있을 겁니다. 기업은행의 상품. 이 상품의 대출 자격, 또 담보가 있다면 담보, 한도액, 이런 대출 상품에 대한 규정을 좀 주시고요. 이 당시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 평가 심사 내역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암요양병원 개원을 위한 허가서류, 지자체 검사 내용 일체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 2건, 배우자 2건, 분쟁 소송 중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내역이 4건 중에 1건만 제출됐거든요. 미제출 3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개인간 채권 1억이 지금 돼 있어요. 1억이 어떤 건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 배우자 관련된 거라 가지고 제가 좀 죄송한데, 배우자께서 절대 제출 못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니까, 절대 제출 못하겠다 그러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제출해 주겠다 그러면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주십시오. 예, 부산 서상 출신 자유한국당 장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대법관 추천 축하드립니다. 제가 청문회 시작하면서 배우자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요청했어요. 네. 자신 있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가정법원 부장판사 하실 때 이런 판결을 하셨더라고요. 남편의 부모하고 아파트를 공동 구입했는데 그 아파트가 엄청나게 뛰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를 부인 몰래 팔았어요. 그래서 부인이 이혼을 하자, 이렇게 소를 제기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이혼 사유 맞다, 부인한테 배신감과 상실감 안겨줬다, 이런 판결하신 적이 계시죠? 기억 안 나세요? 어렴풋이 네,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부부간에 재산을 증식할 때 서로 의논하고 팔 때도 의논하고 그러라는 판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재산 관련돼서 지금 배우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부부가 서로 재산 문제나 여러 가지를 의논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그 자료를 우리 배우자께 잘 설득해가지고 좀 제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촉박해서 사실 좀 어제부터 제출하지 제가 계속 못했던 요구를 했거든요. 부분이 근데 있었습니다만. 어저께는 뭐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 예. 네. 검토하여 노정희 제출할 수 있는 후보자,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예, 노정희 후보자 개인적 도덕성 검증을 먼저 좀 해보면, 우리 노 후보자도 뭐 본인은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좀 만만치 않으세요. 자녀 불법 증여 의혹, 자녀 위장 전입, 배우자 소득세 탈루 의혹, 다운 계약서, 배우자 운영 요양병원 건축물 불법 문제, 어저께 드러난 거, 언론에 드러난 것만 해도 5건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안별로 경중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정법 위반이 과연 대법관으로서 대법관을 하지 못할 정도인가라는 문제는 오늘 또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의 실적법 위반을 단죄하고 또 양형을 정하는 대법관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들이 힘없는 약자들이 실정법을 위반했을 때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귀한 말씀 명심하고 솔직하게 답변 예,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문제가 됐던 KBS에 나왔던 배우자가 해암요양병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해암요양병원에 대해서 좀 지켜봤는데 몇 가지 제가 좀 의혹이 좀 드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께서 재산이 17억 정도 되시는데 담보 제공을 다 포함해서 이 해암요양병원 관련돼서 빚이 20억 대요. 그래서 과연 이 60병상 정도 되는 조그만 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자신의 재산의
그 담보 제공을 훨씬 넘어서 대출을 받는 이런 것들을 과연 제대로 된 대출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초에 2017년도에 7월 달에 이 요양병원을 계약을 하는 곳이 청평면 경춘로입니다. 여기서 5억의 임대료를 내고 7억 6천을 그 건물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7억 6천이 있었거든요. 그 빚이. 그런데 이 요양병원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3억 정도 들이면서 해서 10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전임 그 건물주의 7억 6천 그 빚을 안고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현재 이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10억에 관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데 이 건물은 비어 있고 10억에 관련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고 그 이후에 또다시 국민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3억으로 다른 곳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요양병원에 다시 개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리스료라든지 리스료 2억 8천 전체 리스료가 4억 8천이면 이 그 전에 있는 건물에 10억 6천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건물에 그 보증금 5억 그 다음에 리스료 4억 8천 총 20억을 전부 다 이게 빚입니다. 과연 이것을 60병상 운영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걱정이 의혹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빚을 냈는지 왜 담보보다 빚이 많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 데다 여기 있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불법 건축 관련해가지고 아까 우리 이완영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약 당시에 불법을 인지했다는 거 그러니까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 두 번째 이 계약을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을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지만 이 보완 계약을 하면서도 이 불법 건축물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요양병원이 오픈을 6월 달에 하죠. 그런데 4월 달에 올 4월 달에 강제 이행금 400만 원을 부과됩니다. 그러면 강제 이행금 400만 원까지 물면서 이것을 그 연기를 해야 되는데 오픈을 6월 달에 강행을 합니다. 강제 이행까지 이거를 받고 또 이거를 오픈을 했다? 그럼 너무 이거는 알면서도 불법 공출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행을 한 거거든요. 강제 오픈했다는 거. 그 다음에 어저께 방송에서 외람되지만 배우자께서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어보니까 인테리어 한 건 못 물려서 휴게실 북카페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해명한 자료를 보게 되면 1층은 쓰지 않고 2층만 해결됐기 때문에 2층만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나중에 노정희 후보자 측 해명과 또 첫 번째 방송에서 우리 배우자의 해명이 좀 일치가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쭉 좀 의혹을 제기를 했으니까 요 5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의심을 가질만 하십니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잠깐만 그 내용을 좀 잘 숙지하고 나오셨어요? 남편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 어느 정도 확인은 하였습니다. 어젯밤에. 확대되지 않도록 딱 좀 답변을 해주세요. 의혹 제기한 부분. 그 여러 가지여서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한 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경춘로 바로 옆에 2017년 7월에 요양병원을 개원했다가 10개월 만에 다시 옮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경춘로 바로 옆에 건물이 있는데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 방음시설 등이 좋지 않아서 환자들이 소음 문제에 관해서 너무 이의 제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인테리어까지 하고 비용을 들여서 들어갔는데 10개월 만에 이전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거의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마침 좀 안쪽에 조용한 곳에 비어있는 요양병원 건물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해서 임차를 받아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개원을 한 게 바로 지난달입니다. 미처 한 달도 안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담보보다 빚이 많다 하는 부분은 일정 정도는 지금과 같은 경위로 좀 빚이 많아진 것이고요. 최근에 중소기업 자금 대출 받은 것은 고용 창출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심사에서 고려가 돼서 신용대출 조건을 충족한다. 라는 예, 그래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의를 드리고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 부분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강제이행금 부분은 저희 배우자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한 게 아니고 건물주에게 부과되고 건물주가 납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건물주에게 부과된 것이고 어쨌든 알고 들어가신 거죠? 알았으나 그 부분을 철거 또는 양성화한 후 인도받기로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보충 질의 때 계속 하시죠. 다음은 이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오전에 자료를 주려고 한 거 대법관이 되신 분이 국민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 3건이나 있어요. 그거 달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왜 안 주세요? 예. 아니 제가 장재 마이크. 제가 오전 중에 지금 후보자하고 후보자 배우자가 4건을 소송 중에 있어요. 국민하고. 그래서 그게 어떤 걸로 지금 법적 논쟁 중인지 그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하나는 왔는데 3개가 안 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왜 빨리 줄 수 있는 건데 무슨 소송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소송하고 3건 이상 소송하고 있죠, 지금. 제가 피고로 되어 있는 소송은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 주면 되는데 그걸 왜 지금까지 안 주세요? 그거를 오늘까지. 안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 어제 저녁부터 달라 그런 거예요. 확인하여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